올려서 만나는 면이 있었죠. 여기도 수직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수직으로 인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큰 원이면 돼요.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렇게 기준을 먼저 잡고 초점을 찾고, 내가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정면에 있을 때에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의 엔드 픽처가 보이나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아주 간단한 투시의 원리를 소개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꼼꼼히 끝까지 시청을 추천해 드려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의 스케치 실력이 부쩍 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영상을 제작했어요. 꼼꼼히 보시고 이해하시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 1소점 투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총 5개의 패턴, 이 패턴의 실내 스케치 맵을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맵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의 마지막에 엔드 픽처, 그러니까 내 그림의 완성본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상상의 기본적인 내 그림의 형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데에 이 5가지 패턴의 슬래시 스케치 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미리 왼쪽에 평면도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룸 2번째, 여기가 룸 1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박스는 나중에 커피숍이라고 하면 테이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점선 있잖아요. 이거는 펜던트 조명이 되겠습니다. 천정에 달린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벽의 선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창문이죠. 2개의 공간에 이어지는 이 부분은 오픈된 공간입니다. 워낙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려야 할 요소만, 엑기스만, 간단한 것만 그린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중앙에 섰을 때의 1소점이라는 것은 이 정면에 있는 면, 이것을 쳐다보는데 직각으로 쳐다보게 되면 1소점입니다. 왜냐? 소점은 이 양면, 이거는 빗면으로 보겠죠? 이 양쪽에 있는 벽면만 하나의 소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서 정면을 바라볼 때를 중심에 놓고요. 오른쪽에 갔을 때 2번째, 왼쪽에 갔을 때 3번째. 이번에는 정면을 두고서 내 눈높이보다 높았을 때 4번째, 낮았을 때 5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5가지의 패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간을 만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간에, 여러분 카페에 한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야 할 그 축의 제일 맞은편에 나와 접하는 이 벽면이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벽면을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거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벽면 먼저 그릴 텐데요. 이 벽면은 높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의 거실이요, 한 2.3m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이 공간 3m로 보겠습니다. 좀 높은 거죠. 자, 3m로 봤을 때의 비례가 보일 거예요. 눈으로 보일 거니까요. 그 비례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자를 갖고 온 이유는, 맞아요, 그림 그릴 때는 프리핸드로 그려야죠, 손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투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드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자를 활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맞은편에 보이는 이 벽면이 바로 이 벽면을 만든 겁니다. 제가 높이를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 눈높이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높이는 지금 3m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높이면 1400에서 1500 사이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m 높이의 내 눈높이는 결국은 거의 중심이겠죠. 따라서 여기가 우리의 아이 레벨입니다. 지금 저는 소점을 잡아가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아이 레벨부터 잡아놓고요. 중앙에서 중심을 바라보고 직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 눈높이 중심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소점이 될 겁니다. 찾았어요, 소점. 이 소점 가지고 지금부터 그어 볼 텐데요. 이 벽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벽면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면서 연결시키면 돼요. 자, 먼저 공간을 만들어 보죠. 큰 공간. 자, 사면의 꼭지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꼭지점이죠. 연결합니다. 여기가 꼭지점이죠. 연결합니다. 네, 이번에도 연결. 이렇게. 자, 사면이 다 VP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바닥, 천정, 양옆에 벽이 만들어진 네 공간이 보이는데 소점이 하나인 1소점의 실내 스케치 형태가 보입니다. 자, 이제는 요 안에 제일 어려운 가구를 볼 텐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맞은편에 있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준면이라고 표현 한번 해보죠. 이 기준면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그리면 되는데 원리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 가구 박스를요, 이렇게 투영시켜 보세요. 이 면에 여기 맺혀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중앙에서 반씩 요만큼 가 있는 박스일 거예요. 높이는 여러분들이 그려야 하니까 보이겠죠? 대충 눈짐작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그어주시면 됩니다. VP 꼭지점 생기죠? VP 쭉 연결. 네, 아래 부분 생기죠? 쭉 연결.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생기죠? 쭉 연결. 여기 생기죠? 쭉 연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은 대충 이만큼의 내 면적을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한번 비례를 보시면 됩니다. 한 요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생기고 바닥면이 보이죠. 바닥면에 이렇게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의 끝을 연결해 주시고 이런 라인에서 박스에서 나온 이 라인의 교차점이 보입니다. 자, 이 교차점을 그대로 수직으로 올려 주십시오. 어디 또 생깁니까? 자, 여기서부터 올리는 요 교차점이죠. 요것도 수직으로 올려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끝나는 점, 이 박스의 끝나는 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끝나는 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만나죠. 또 어디 만납니까? 여기 만나죠. 만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죠. 그죠? 이렇게. 자, 그 지점에 그대로 수직으로 제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자, 자를 내고 가겠습니다. 수직. 그죠? 자, 얘도 수직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수직.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떤 라인이 생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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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라인이 생깁니다. 이 박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창문은 시작점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끝나는 점은 여기입니다. 그대로 수직. 창문 여러분 한번 앉아있는 곳에 보십시오. 천정까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충 이 정도. 거의 바닥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가운데 두 개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투시도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폭은 실제는 같을지라도 그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넓어진 것만큼 저기는 더 좁아진다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가 다릅니다. 자, 선반은 이 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면의 끝점에서 선반은 올 거예요. 이 벽과 이 벽이 만나는 곳이니까 거기에 선반의 위치와 두께를 점을 찍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연결, 그리고 연결. 적어도 이 벽면에 이 면 안에 선반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선반도 이 라인하고 같아요. 자, 아래 라인에서 그대로 위를 연결. 그러면 여기도 연결. 여기죠. 이런 선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진하게 한번 가볼까요? 창문부터 가볼게요. 창문
진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자, 아래 연결하겠습니다. 위에 연결하겠습니다. 면이 잡혔어요. 자, 가운데 프레임 한 줄 가고요. 두 번째 프레임 가고요. 근데 창문에 깊이가 있겠죠? 들어간 깊이 표현도 아주 계략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선반 연결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폭을 갖습니다. 선반은 이만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는 짐작하셔서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뭐든지 여기서 수평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수평. 그러면 여기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꽃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쪽은 오픈된 면이라고 했잖아요. 오픈된 면은 한번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벽은 이렇게 좀 더 진하게 그어 보겠습니다. 예, 벽은 이렇게 가요. 아랫선 가고 윗선 가고. 자, 이거는 뚫려서 이 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 뚫려서 갑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 벽이 있을 거예요. 펜던트 넣겠습니다. 펜던트. 자, 이쪽 벽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쪽 벽면에 펜던트는 지금 보니까 이 박스의 중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아까 그렸잖아요. 스크린 시켰잖아요. 투영 시켰잖아요. 여기 그대로 올리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펜던트에 줄이 있을 거고요. 조명 구가 있을 겁니다. 한 이 정도 높이일 것 같아요. 자, 눈대중으로.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어 놓고요. 이게 조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기준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펜던트의 줄의 시작을 알 수 있는 라인을 가상으로 긋습니다. 천정의 이 라인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펜던트가 끝나고 구가 시작되는 곳 라인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구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펜던트의 줄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이 공간 안에서 줄이 만들어질 거고요. 구는 이 폭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우와, 이렇게까지. 자, 투시가 보이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것은 지금 이 면에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대로 그거를 또 수평으로 그대로 가보세요. 여기가 바로 펜던트가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라인 떨어지죠.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구. 중간이죠. 자, 중간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수평.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 헷갈리죠? 네.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여기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런 구. 우와, 헷갈려요. 자, 보세요. 펜던트 라인, 조명.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조명, 첫 번째 조명이 가려지고, 세 번째 조명 또 가려지고, 라인.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높이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사람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포인트 컬러를 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기준면에 칠해 볼게요. 창문도 한번 칠해 볼까요? 네, 좀 더 알기 쉽게 하면 이렇게 한번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워 볼게요.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지어보면 깔끔해지죠? 근데 안 지워도 돼요.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세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이제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VP를 가지고 막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막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천정면의 등박스입니다. 이렇게요. 먼 곳은 좁고 같은 사이즈지만 가까운 곳은 넓은 게 이 투시도 원근법의 핵심인 거죠. 예를 들면 바닥에 뭔가 패턴이 필요하면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소점을 향해서.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첫 번째 중심에서 중앙에 눈높이를 뒀을 때의 일소점 투시도 첫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패턴 오히려 이제 쉽게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이것은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똑같이 직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VP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까가 VP가 여기였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VP는 이만큼이 이동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사면의 꼭지점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쪽 벽면이 굉장히 날렵하게 경사가 많이 졌죠. 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벽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상상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이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아까 박스 위치 그대로 가져갑니다. 높이 아까 여기였고요. 위치 아까 중심에서 살짝 이만큼 떨어져 나와 있었죠. 똑같이 점, 네 점 연결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죠? 아래점 연결할게요.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위에 점 연결할게요. 거의 뭐 이렇게 직각으로 오네요. 밑에 점 연결할게요. 똑같아요. 자, 똑같이 시작점, 이 박스의 시작점을 그었었어요. 그거를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박스의 시작점은 여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시작점에 만나는 부분 아랫면 이 박스의 아래 라인과 만나는 여기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올리시고 여기도 수직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기 윗 라인에서 만나는 이 지점과 수평으로 해보십시오. 자, 이 면 시작면이 보이는 겁니다. 끝면 보실까요? 끝면 같이 연결해 볼게요. 끝면은 아까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과 만났으니까 여기서 수직, 여기서도 수직.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요. 자, 헷갈리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드릴게요. 여기서 만날 거고요. 아까 여기서 수직으로 올렸고요. 그렇다면 얘도 수직으로 올려야죠.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뒷면에 면이 보입니다. 자, 앞부분에 아까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올려서 만나는 면이 있었죠? 여기도 수직으로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걸 연결만 해주면 박스가 되네요. 이렇게 솔리드한 박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왼쪽 면이 보였지만 지금은 왼쪽 면이 안 보여요. 자, 이번에는 창문 가겠습니다. 자, 앞라인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위에 라인 대충 짐작해서 가시고 아랫 라인 짐작해서 가시고 끝라인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안 만나니까 지금 화폭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안 보여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서 보면 선반입니다. 선반은 아까 한번 위아래 폭을 잡아놓고 이 면에다가 점을 찍어보라 그랬죠. 그리고 VP의 연결, VP에서 또 연결. 자, 끝점이 여기잖아요. 끝점 위로 그대로 수직. 그럼 어디예요?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니까 형태가 나오죠. 이런 형태의 선반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선반은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과 수평 이렇게, 이것도 소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그려줘야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면은 굉장히 날렵하기 때문에 이 선반도 굉장히 좁게 보입니다. 자, 펜던트 가겠습니다. 펜던트 아까 위치가 요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이만큼의 위치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선을 그어 주시고 줄이 끝나고 구가 시작되는 곳에서 선 그어 주시고 밑면 선 그어 주시면 됩니다. 오. 자, 보세요. 그러면 선이 이런 식으로 뭔가 펜던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구의 이 끝과 바닥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구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번 위치는 잡아줘야 되잖아요. 위치는 어떻게 잡느냐? 자, 구 여기에 끝부분에서 이렇게 연결. 왜? 가구의 끝부분에 달려 있잖아요. 가구의 끝부분에 연결. 그럼 천장 만나죠? 천장 만나는 부분에서 또 수평. 그러면 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그럼 여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선이 바로 펜던트 라인일 거고요. 여기에서 구의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런 폭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끝에 있는 거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수평 만나죠. 여기서 이렇게 펜던트 라인 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간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상상하시면 되죠. 안 보이죠? 뭐냐면 이런 구가 제일 앞에 있고요. 두 번째 구 있고요. 세 번째 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얘도 똑같이 한번 사람을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왔을 때의 같은 눈높이였을 경우에 그런 투시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소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VP가 있다고 보시고 연결하겠습니다. 당연히 대칭이니까 이번에는 왼쪽 벽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경사가 지겠죠. 여기는 완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왼쪽 벽은 뭔가 되게 조밀조밀하게 벽에 붙어 있을 거고 오른쪽은 널널하게 돼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똑같이 박스를 내 기준면의 벽면에 투영시켜 놓습니다. 요만한 박스가 있을 겁니다. 4 꼭지점을 그대로 VP랑 연결. 시작점과 끝점을 눈대중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시작점 그리고 끝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작점 아래 부분에 만나는 곳에서 수직, 여기서 수직, 아래 부분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수직, 요것도 여기서 만나죠. 수직. 그러면 점들을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이요. 얘도 빨간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 이거 찾아내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 번 해보시면 얘도 됩니다. 자기가 그어놓고 못 찾아내. 자, 보세요. 이번에는 당연히 이쪽 면이 많이 보이죠.
이번에는 펜던트죠. 펜던트 아까 중간에서 있었고 요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벽면에 기준면에 그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끝전 천정면 하나 만들어 주시고, 끝나는 줄이 끝나는 지점 하나 만들어 주시고, 구가 끝나는 점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가이드선이 생기죠. 그리고 시작되는 점은 이거에 항상 제가 쉽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선 찾아주시고, 선 찾아주시고, 천정면에서 만나는 곳에서 수평으로 연결에다가 이 펜던트가 시작되는 라인의 가상선을 걷잖아요. 거기에서 만나는 점, 거기가 바로 첫 번째 펜던트의 줄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만나는 점, 여기에 구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요것도 여기에 가상의 밖에서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 가다가 여기서 만나야죠. 그럼 여기서 수평. 그럼 여기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시면 되고요. 자, 펜던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만한 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거는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네 번째 공간인데요. 자, 중심에서 아이 레벨보다 이제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기준되는 면은 제가 똑같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다만 이 기준되는 면은 내가 그리는 걸 상상해 볼 때 조금만 높여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높일 거예요. 그 대신 내 눈높이는 아까 중심이 여기였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만큼 정도 한번 높여 볼게요. 그래서 기준되는 면에서 내 아이 레벨을 잡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 레벨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VP가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꼭지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연결. 여기 꼭지점 있죠? 연결. 여기죠? 네, 연결. 뭐 상상대로예요. 어떻게 상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천정은 거의 안 보여요. 바닥이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봤으니까요. 우리가 한 2층 공간에서 밑에 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중층들이 있잖아요. 중층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박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박스 사이즈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그어볼까요? 자, 꼭지점 만들고 그어주시고, 아래 꼭지점 그어주시고, 위에 꼭지점 그어주시고, 아래 꼭지점 그어주시고. 자, 이거의 시작점은 한번 먼저 그어 놓을게요. 자, 여기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수직. 끝부분은 계략적으로 상상이에요, 상상.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또 올려주시고, 자, 아래 부분 만나는 곳에서 수직. 그럼 여기죠? 이 선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또 빨간색으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윗면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만들어 볼게요. 창문,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끝점, 끝점, 이만큼 시작, 끝점,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나니까 그대로 올려주세요. 창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이번에는 이쪽, 이쪽. 어떻게 가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자, 끝점에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 올리세요. 이거 왜 올리지, 저기서? 난 몰라. 왜 자꾸 저기서 올린다고 하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펜던트 가겠습니다. 펜던트 아까 여기 있었어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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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천정, 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내가 좀 높이 있으니까 펜던트는 거의 나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여기서 거의 수평. 여기에서 첫 번째 펜던트 내려오다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부터 구가 여기까지 이런 구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펜던트. 자, 마지막 펜던트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오고 만나는 지점, 여기서 다시 수평. 그죠? 여기가 마지막 펜던트. 그리고 내려오다가 요 지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를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중간의 구는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구, 마지막 구, 두 번째 구. 이렇게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자꾸 그렇게 돼요? 아,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바닥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아래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폭만 똑같이 맞춰 볼게요.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서 있을 때가 1500이라고 그랬잖아요. 1.5m. 근데 한참 내려가서 여기에 VP가 생기는 거예요. 엎드려서 보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가 VP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상상이 가시죠?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 바닥은 거의 안 보여요. 천정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박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스 높이가 한 이 정도 됐어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박스보다 아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VP, 우와, 박스가 엄청 커 보여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와, 네, 여기죠? 이렇게 갑니다. 이거 잘 찾아보십시오. 자, 거의 지금 바닥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게 거의 그냥 거의 일치해 버릴 거예요. 끝면하고. 여기서 올려주시고. 마찬가지 끝나는 면도 거의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좁은 겁니다. 바닥이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수직으로 올려주시고. 네,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도 수직으로 올려주시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이 만나죠. 찾아드릴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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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면이 이렇게 보여요. 자, VP가 박스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박스가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창문이죠. 자, 위아래 그어주시고, 자, 시작점과 끝점 이만큼, 거의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선. 그죠? 이번에는 선반입니다. 선반 중간이라고 그랬죠. 네. 자, 펜던트 마지막으로 찾을게요. 펜던트 중심에서 약간 이만큼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예, 그죠? 자, 뭐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거의 얘는 여기 위에서 바로 있을 거고요. 펜던트, 첫 번째 펜던트.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네, 여기에 두 번째 펜던트.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수직으로 인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큰 원이면 돼요. 예, 그럼 가운데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연결. 이렇게. 이런 공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준면을.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소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렇게 공간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먼저 잡고
여기에서 소점을 찾고 그리고 선들을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소점 요거 찾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총 5가지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가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정면에 있을 때에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의 엔드 픽처가 보이나요? 이 상상을 먼저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정말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